네, 반갑습니다. 김영준 교수입니다. 예, 치과 마케팅론 수업 이제 시작을 좀 할 거고요. 지난 시간에는 포트폴리오 제가 숙제 내줬죠. 그래서 이제 그 숙제 내주는 포트폴리오를 이제 어떻게 이제 만드는지에 대해서 참고 영상을 제가 이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챕터를 늘려서 차별화된 끌리는 치과는 이제 1%가 다르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이제 차별화에 대한 이제 얘기가 되겠죠. 93페이지 이 책의 93페이지를 펼쳐주시면은 이 저자분이신 이제 이다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이라는 걸 많이 해요. 모니터링. 그 모니터링이 뭐냐면 치과를 글자 그대로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겠죠. 저도 이제 예전에 모니터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모니터링을 못해요. 왜냐면 저를 알아보는 치과 위생사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모니터링의 어떤 본질은 암행이죠. 누군지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평상시에 환자가 느끼는 걸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꽤 예전에는 제 친동생을 여동생이 있는데 친동생을 한번 모니터링 요원으로 써본 적이 있어요. 근데 썼다가 바로 실패했던 게 우리는 닮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그 데스크에서 제 동생 보고 그 김영준 씨하고 이렇게 친척이나 이런 분 되시냐고 오히려 역으로 물을 정도로 비슷하게 생겼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니터링은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합니다. 그 일단 우리 치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좀 제일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경쟁 치과들 있죠.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도 되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경쟁 치과가 얼마나 또 이렇게 또 친절한지 적극적인지 메리트가 있는지 이런 걸 좀 알고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모니터링이라는 게 참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있는 이제 저자분 같은 경우에도 모니터링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바친다 라고 하는데 이게 잘 되는 병원에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또 모니터링을 통해서 잘 안 되는 이유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보면 잘 안 되는 치과 사례인데 94쪽에 보면 내용이 좀 쭉 있습니다. 실제로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 동안에도 뭐 조금 왜냐면 당일 접수 같은 경우에 이게 좀 중요한 게 당일 접수해서 무조건 돌려보내는 치과도 있고 상태를 조금 물어보면서 당일로 받을지 약속을 잡을지 보는 데도 있고 뭐 무조건 잡는 데도 있습니다. 이게 뭐 정답은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좀 바람직하다라고 느끼는 건 그날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일단 뭐 굉장히 응급 환자라든지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이제 치과에서 우리가 타겟팅하고 있는 환자 그 층들이 있죠. 네, 그런 분들은 어쨌든 좀 당일로 잡고 긴급하지 않고 타겟층이 아니라면 일단 예약을 약속을 잡아서 가는 방식을 선호를 하죠. 아무래도 그 약속을 잡고 나서 안 오시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걸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사실 보면. 자, 이제 그렇게 보면 오늘 이제 잡았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약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발생하는 게 뭐죠? 대기 시간이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모니터링을 가봤어요. 네. 그 경쟁 치과에 한번 가봤는데 접수를 하고 나서 1시간 정도를 기다렸어요. 근데 핵심은 별로 이제 그 치과가 그렇게 두렵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왜냐면 보통 1시간 정도 기다리면 2번 정도에서 3번 사이 정도는 이 리터치를 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아유 좀 많이 기다리시니까 좀 그러시죠. 아무래도 오늘 당일 접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좀 이런 좀 문제가 좀 생긴 거 있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하면서 어때요? 좀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라고 시간을 좀 끌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본이 뭐냐면 제가 15라고 하거든요. 15라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15분을 기점으로 해서 좀 내가 많이 기다렸다라고 느끼는 그게 있어요. 물론 핵심은 저처럼 약속을 하지 않고 내원을 했을 경우에는 그 이상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큰 불만이 없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이게 길어지면 중간중간에 이게 리터치를 해줘야 돼요. 환자들이 이렇게 화가 쌓아 올라가고 있는데 중간에 한번 터치를 해줘서 다시 좀 가라앉히고, 예, 그렇게 해야지 유지가 되지. 그냥 두면 어떻게 돼? 그걸 방치라고 느끼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알고 있는데 상황이 이래가지고 대기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표현하면은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들은 뭐 이해를 해주세요. 그렇게. 그런데 그냥 그런 예고 없이 우리는 바쁘니까 어쩔 수 없어. 너는 그냥 닥치고 기다려. 이렇게 돼버리면은 환자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치됐다, 막 굴린다, 막 이런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컴플레인은 그런 작은 부분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을 가보면 그런 걸 터치를 잘하면 일단은 여기는 좀 교육이 좀 잘 돼 있는데라고 이제 느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이제 코디네이터가 약간은 좀 가벼운 스몰 토킹이나 이런 대화도 하면서 제 정보를 얻어가죠.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뭐, 이렇게 먼 곳인데 어떻게 또 오셨어요? 집은 가까우세요? 많이 불편하세요? 뭐, 어떤 일 하세요? 뭐 이런 것들까지 막 정보를 캐간단 말이에요. 굉장히 훈련을 잘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몇 가지 포인트를 통해 가지고 그 정보를 이제 상담실장에게 인계를 하게 되고 상담실장은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환자를 본인이 상담을 할지 아니면 그냥 다른 부상담자가 있겠죠. 왜냐면 바쁘다 보면 누가 누구를 맡을 건지 그것도 작전을 짜야 되니까. 예,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치과 들어가면은 이제 뭐 합니까? 이제 누워가지고 이제 볼리고 이제 사진 찍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검진을 하러 오기 전에 이제 준비하기 전에 이제 담당 이제 치과 위생사분이나 아니면 뭐 조무사분이 얘기를 해주는 것도 들어요. 뭐냐면 이 자기 원장님을 되게 좀 칭찬하는 직원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 원장님이 이쪽 전문가셔서 되게 잘 오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스케일링 받으러 갔다라고 하면은 저희 원장님 좀 치주과 전공하신 전문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렇게 스케일링 교육이나 이런 거 너무 잘하셔가지고 똑같은 비용 내시고 스케일링 받아보시더라도 완전히 좀 다르신 거 아실 거예요. 하면서 은근히 병원 자랑을 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굉장히 탐나죠, 그런 직원들은. 예. 예, 그리고 이제 봤는데 여기서 크게 이제 나뉜다는 거예요. 뭐 치아 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덮기 전에 그 소공포라고 하죠. 구멍 뻥 뚫린. 네. 누워가지고 그걸 이제 덮고 그냥 치과 의사가 와가지고 내 구강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치과죠. 그러니까 그런 치과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치과 의사가 환자를 환자로 본다라기보다는 그냥 고쳐야 될 치아를 가진 존재.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 치아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실 그런 치과를 보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좀 맡아야 되는 치과다라고 하면 사실 좀 속으로 한숨이 좀 크게 나오는 상황이고 사실 경쟁 치과가 그런다라고 하면 별로 이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 안 되는 치과 특징 구강내 보고 금가입고 뭐 치료하면 좋겠다 얘기해주고 그냥 의사는 가버려. 그럼 이제 상담실장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별로 뭐 썩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반면에 95쪽에 보면 잘 되는 치과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일단 의사가 인사를 해요. 근데 아까 이제 연계가 잘 되는 거지. 그 직원들이 저희 치주과 전문 원장님이셔서 어때요? 막 얘기를 하시는데 와가지고 인사를 먼저 하고 스케일링 하기 전에도 몇 가지 얘기를 해줍니다. 네, 그래도 스케일링 하실 때 제가 꼭 마지막으로 또 체크를 하니까 그거 체크할 때 또 구강 내 다른 부분에 문제 있는지도 제가 한번 좀 봐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일단 기분도 좋아져. 게다가 자기의 어떤 전문 분야하고 이름 이런 거 밝힌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치주과 전문의 뭐 김영준입니다. 네, 이렇게 뭐 밝히고
얘기해주면 일단 기분도 좋아지고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처음에는 스케일링만 받고 가려고 했는데 왠지 온 김에 이분한테 좀 검진도 받고 싶어지고, 그러다가 뭔가 조그만 중치나 뭐나 발견되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신뢰가 가니까 어때요? 치료도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95쪽 한번 보세요. 얼굴도 가까이서 보고 인사도 하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대기실에도 환자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 병원에는. 그래서 잘 되는 병원은 기본적으로 그 상품이 뭐죠? 치과에서 상품은 치과 의사가, 네, 어찌 보면 상품이죠. 예, 치과에서의 어떤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이제 치과니까. 그래서 이 원장님의 어떤 이미지나 이런 코디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조금 나이가 젊은 원장님 같은 경우라면은 일부러 약간은 좀 나이대가 있게끔, 환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나이대가 보통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 정도 나이대 의사들을 가장 선호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되게끔 약간 코디도 좀 해주고, 네,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원장님들도 어떻습니까? 그런 분도 환자하고 인사를 좀 잘하고, 예, 이 포지셔닝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96쪽에 보면 세일즈맨이라면 중간쯤에 있어요. 고객을 처음 만났을 때 깍듯하게 자기소개를 하는 게, 네, 필수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 치료를 받고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명함을 이제 주잖아요. 이제 여기 담당 의사. 근데 여기에는 뭐 개인 핸드폰 번호는 안 남기더라도 최소한 뭐 병원의 어떤 위치하고 원장님의 어떤 양력, 이력, 네,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명함까지 주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 연락처가 있는 명함을 드려요. 환자분들한테.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문의도 하시고 뭐 편하게 하시라고. 그래서 상담이나 설명을 좀 이렇게 편하게 자주 해드리다 보니까 이제 뭐 사적으로 좀 친해지고, 그죠? 그러면은 어, 그런 것도 와요. 이렇게 막 며칠날 같이 점심 먹자고. 그래서 뭐 친해진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주 그렇게 식사도 하기도 하고,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끔 안부도 여쭙고, 그 다음에 그 환자분들이 좀 관계성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저한테 또 다른 환자분들에 대한 문의나 뭐 소개, 부탁 이런 것도 남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모니터링이 가지는 어떤 여러 가지 좀 기능적인 게 있어요. 자, 모니터링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이제 그것도 지켜봅니다. 뭐냐면 제가 좀 충치나 뭐나 치료할 게 조금 있을 때 사실 모니터링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상담자의 역량이거든요. 예, 상담자의 역량. 그 상담자가 얼마나 능숙하게, 편안하게, 전문가 같은 이미지를 주면서도 편안하게 내 마음을 탁탁 이렇게 떠보면서 치료로 연결시켜가는 뭐 그런 게 보이는지가 사실 핵심적이죠. 똑같은 치과에 똑같은 치과 의사의 직원들이 다른데 상담실장 한 명만 바뀌어도 병원의 어떤 수익 구조가 굉장히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치과에서 종사하는 근무자 중에서 되게 상담 동의율이 높은 상담실장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치과의 모니터링에서는 상담자의 역량도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그 상담이든 응대든 사실 의사가 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긴 해요, 당연히. 근데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그 의사 선생님들은 그 시간 동안 진료나 또 수술이나 이런 어떤 다른 업무를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회 비용을 벌어줘야 되거든요, 상담실장은.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상담을 잘 안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밀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 상담실장이 상담 동의율을 높여주는 데 있어서 사실 큰 어시스트를 해줘야 되는 게 누구냐면은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의사도 그 역할을 담당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간단하게 환자를 볼 때도 아까 그냥 소공포만 덮고 이방만 보고 중치 체크만 해가지고
지식 설명하고 환자한테 그냥 체어에 앉혀놓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모니터만 보고 자세히 보지도 못해. 그냥 설명만 하고 가는 치과 의사랑 처음 왔을 때 인사하고 자기 소개하고 좀 눕혀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소공포를 넣고 보고 대화를 또 해. 하면서 나중에 체어에 앉혀놓고 아까 대화했던 거 정리해주고 치료 계획 딱 얘기해주고 차이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제 98쪽에 보면은 제목이 사실은 다예요. 원장의 어떤 태도가 병원의 이미지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원장님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직원들이 다 같이 코칭도 해주고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게 있겠죠. 그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환자가 굉장히 좀 저가 치과에 가가지고 치료를 좀 엉망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 의사는 막 도망가고 요즘 막 먹튀 치과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예, 그렇게 해가지고 반쯤 망가져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걸 봤을 때 이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치과 의사가 그 환자를 보고서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경우를 봤어요. 첫 번째는 이거 완전히 망가졌는데요. 이러면 안 씹히시겠는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또 어떤 원장님은 아유 이게 처음에 이게 치료하셨던 것에서 굉장히 좀 애를 많이 쓰신 흔적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케이스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조금 많이 좀 꼬이신 것 같아요. 제가 좀 봐드릴 수 있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의사 선생님도 있어요. 자, 당연히 둘 중에서 어떤 의사가 나을 것 같아요? 굉장히 내가 실력이 뛰어나서 앞에 치료를 부정하는 게 좋을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환자가 과거에 받았던 치료에 대해서는 일단은 최대한 긍정적인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치과 의사나 상담자가 목적이 환자한테 절망감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 치과에서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라는 어떤 목표 지향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과거 선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게 상담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멘트를 쳐주고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이제 넘어오는 환자분들의 어떤 동률에도 큰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자, 103쪽에 보면은 환자 눈높이에 맞춰서 상담하라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치과에 오면은 환자들은 정말 다양한 어떤 연령대와 그다음에 어떤 뭐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학력, 지식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상계에 있는데 이제 이런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우리 고민해야 돼요. 그 수준을 맞춰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준을. 왜냐면 제가 최근에 많이 듣던 말 중에 하나가 공구리라고 하는 어떤 표현을 들어봤어요. 공구리. 우리 학생분들은 공구리가 뭔지 알아요? 공구리? 네. 뭐 처음 듣는 분도 있고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죠. 저도 잘 몰랐는데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어요. 그 시멘트를 이불에 섞어가지고 모래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작업하는 거를 공구리라고 한대요. 그게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 일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냥 은어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치아가 좀 깨져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좀 떼워달라 이 말을 이제 공구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자, 근데 그건 이제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가끔씩 보면은 이제 상담자 중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전문 용어를 쓰면서 전문 용어를 환자한테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환자한테 요 치아를 이렇게 팝니다. 예, 그걸 와동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왜 환자한테 알려줘요? 알려줄 필요가 없지. 네. 그냥 치아를 판다고 하면 돼요. 그리고 뭐 때우면 때운다. 할아버지가 자꾸 와 동굴이라면 요거는 어르신 공구리 쳐드리고 싶은데 너무 아직까지는 지금 이게 손상된 범위로 봤을 때는 공구리 치기에는 너무 지금 치아 손상이 커가지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이 수준에 맞춰서 대화를 해줘야지 이긴 거지. 우리는 전문가니까
전문 용어를 쓰고 환자는 알아서 이해해야 돼. 이 태도를 가진다면 절대 좋은 소통자가 될 수도 없고 환자의 만족도도 높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적절한 눈높이를 맞추려고 할 때는 핵심적인 게 어떤 거냐면은 예시를 많이 알아야 돼요. 예시. 그러니까 환자가 뭔가를 물어봤을 때 거기에 딱 맞는 예시를 탁탁탁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은 이해가 빠르죠.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스케일링 하고 나면은 너무 좀 이가 시리고 그렇던데요, 불편하던데요 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잖아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굉장히 옷을 입고 있다가 벗으면 춥잖아요. 근데 그 옷이 굉장히 더러우면은 춥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벗어서 세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치석이 제거되는 순간에는 당연히 더러운 옷을 벗은 것처럼 조금 춥고 시리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멘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신경치료하고 안 쉬우면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질문도 적절한 예시 좋잖아요. 신경치료를 한 치아는 죽은 고목나무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푸석푸석해서 결국 한 번에 쪼개지거나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강을 해주는 방식이 이렇게 뭐 금속으로 묶거나 더 단단한 걸 씌우거나 그런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엔 괜찮지만 신경치료라고 하는 게 신경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신경이 통증을 느끼니까 죽이는 거다. 약품을 써가지고 그래서 죽은 신경을 제거하고 신경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치아에는 앞으로 어떤 수분과 영양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 푸석푸석해지는 고목나무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각 케이스에 따른 예시들을 대부분 갖고 있어야 돼요. 사실 능숙한 소통자라면. 그러니까 꼭 치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요즘 말이 많이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왜 여기는 본인 부담금 받냐고 돈 얼마 한다고 하냐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정말 이거 얼마 한다고 받기 싫습니다. 근데 편의점 가시면은 그 봉투값 받고 몇십 원씩 받잖아요. 그 뭐 편의점 사장님이 그 뭐 돈 그거 벌려고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거 안 받으면 벌금 받으니까 그런 거죠. 저희도 요거 안 받으면은 국가에서 이게 처벌이 커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받기 싫은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라고 하면은 역시 좀 납득 끄덕끄덕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 다 자르고 그냥 이건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가 법을 이용해서 나한테 그냥 그 뭐 몇천 원이라도 더 뜯으려고 그러는구나라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좀 고민 연구를 좀 해둬야 됩니다.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때요? 그 일이 닥치기 전에 뭔가 대비하고 연구하고 적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고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자, 이제 108쪽에 보면은 환자 앞에서 직원을 존중하라. 네, 정말 이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졸업반이잖아요. 지금 3년 차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때 그 이제 4학년이던 선배가 지금 우리 치과에서 이제 3년 차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스텝으로. 학생 때부터 봤으니까 당연히 이제 친하고 편하고 하겠죠. 평상시에는 이제 별명을 불러요. 그 여러분들의 선배인 우리 소담이가 되게 밥도 좋아해가지고 저는 이제 밥소담아 이렇게 부르고 하는데 환자 앞에서는 그렇게 절대 안 부르죠. 우리 소담 선생님 이렇게 우리 박 선생님. 왜냐하면 상급자나 원장이 직원을 존중해줘야죠. 내 위치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도 어떻습니까? 환자 앞에서는 나름 그래도 전문가고 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존중을 못 받으면은 굉장히 직업적인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프로의식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치과들은 원장님이나 상급자들이 직원들을 되게 존중해줘요. 뭔가 직원들이 잘못하고 그럴 때도 어때요? 환자 앞에서 직원들 혼내는 것만큼 바보 같고 멍청한 짓 없거든요. 우리 병원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다라는 거를 대놓고 지금 환자 앞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존중. 여기 책에 보면은 진짜 이거 심한 얘기도 있어요. 네. 너는 학교 왜 나왔니? 머리에 똥 만들었니?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진짜 일 처리 못하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못하는 거야. 이런 비난을 자꾸 퍼붓는 건 굉장히 좀 바보 같은 짓이고, 그런 어떤 치과라면은 빨리 그만두시는 게 좋습니다. 발전의 의지가 없잖아요. 원래 뭐 인성이 그렇다 치더라도 사람은 노력을 통해서 어때요?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뭐 책에 나오는 이제 비폭력 대화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상사들이나 의사들도 요즘은 이런 대화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직원들을 존중해주고 칭찬해줄 수 있는 이런 걸 잘하는 치과가 역시 마케팅적으로도 우수하고 잘 되는 치과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좀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오늘 그 이제 상담에 대한 부분, 원장님의 상담과 상담자의 상담을 좀 어떻게 연결해 나가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조금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고맙습니다.